당대표 주재 상임고문단 최고위원단 시도당 위원장님들과 중앙당직자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정국이 시작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고 탄핵소추가 가결되고 또 가칭 보수정당이라는 집권 여당이 분열되고 붕괴되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의 민주당의 입법 독재, 예산 독재, 인사 독재,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였다. 상권 분립을 침탈하고 자기를 수사했던 검사에 대한 탄핵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감시 기능을 하고 있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그러한 탄핵을 추진하고 감행하는 무모함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정말 분노했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까. 또 제가 1년 전부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받아라. 그리고 국민들한테 진솔되게 정면 돌파를 하면은 국민들이 많은 이해를 하실 거다 했는데 결국 못 하셨어요. 그러면서 법무장관,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때부터 저는 반대 입장을 가져 있었고,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 다시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제일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비상계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시려면은 준비된 비상계엄이라는 얘기가 있죠.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러한 이재명의 소위 말하는 최고 권력자의 이재명, 대선 불복을 하고 있는 이재명, 그 다음에 예산과 인사와 또 탄핵을 마음대로 하는 이재명,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고 갑자기 그런 걸 하시면서 준비되지 않은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느냐. 저는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며칠 전에 탄핵 전날 얘기했는 그런 담화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우리가 탄핵을 경험하고 그 불의의 세력들의 행동하는 모습들, 또 배신 세력들이 당도 버리고 자당의 대통령도 버리고 자유파 국민도 버리고 자유 대한민국도 버리는 모습을 똑바로 목도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마 탄핵 정국에서 그 탄핵 이후에 우리 공화당이 줄기차게 탄핵 세력에 대한 심판을 요구했고, 결국은 그런 영향들이 이번에 탄핵 소추에 들어가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엄청난 압박이 됐을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탄핵에 대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문제 같으면 저는 더 이상 har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자유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유우파 국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
또 탄핵의 비관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 또한 배신 역적의 세력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 두 번의 탄핵 과정을 보면서 우리 공화당이 해왔던 그동안의 일들이 참 옳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 하나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의 탄핵과 지금의 탄핵의 성격은 다르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저는 같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보수 정당의 집권당의 정치인들이 섣부른 이념놀이, 섣부른 정의놀이, 섣부른 진실론이라는 논쟁을 하면서 결국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 소추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걸로 우리는 뭘 얻어야 되느냐? 국민의 힘으로 가지고는 보수의 가치는 물론이고 인간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도덕성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상황을 보면서 보수 정당이라 칭하지만은 국민의힘으로 가지고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지킬 수도 대한민국 국민을 지킬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정말 가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9월 1일 전당대회 끝나고 우리 공화당의 슬로건이 뭡니까? 바로 양심적 자유파 보수 세력의 대통합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이. 그리고 우리가 이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나오기 한 45일 전에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 현수막을 걸고 이재명 조국의 즉각적인 구속 현수막을 우리는 이미 45일 전에 걸었어요. 이번을 계기로 국민의힘을 더 믿고 가서는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또 좌파들에 의해서 탄핵 심판을 받게 되면은 그만큼 또 국민들만 마음 아프고 나라만 위태로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정말 정의롭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보수 대통합의 길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보수 대통합만이 범죄자 이재명을 대통령 만드는 것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과 오래된 일도 아니에요. 지난 총선 때 우리는 보수 대통합을 그렇게 원했어요. 그때 원했으면은 이렇게 7석만 되면 8석만 되면은 탄핵이 된다는 구도는 안 됐습니다. 최소한으로 130석은 얻었을 겁니다. 보수 대통합만 했으면. 근데 금방진 한동훈이 어린애 같은 한동훈이한테 맡겨가지고 저끼리 다 헤쳐먹었잖아요. 그때 저에 대한 얘기 얼마나 많았습니까? 조원진과 손잡아라. 우리 공화당하고 손잡아라. 또 바깥에 있는 국민의힘 말고 보수들하고 손잡아서 보수 단일화를 통해서 총선에 최선을 다했으면은 5% 내외에 성패가 갈렸던 지역 20, 30개는 더 건질 수 있었다. 그럼 이렇게 밀리지 않습니다. 한동훈이 혼자 다 했잖아요. 용산 얘기 안 들었잖아요. 바깥에 보수들 얘기 안 들었어요. 지 혼자 다 한다고. 결국은 우리가 뼈저리게 하나의 더 교훈을 얻은 게 대통령은 국회의원도 좀 하고 시도지사도 좀 한 사람이 정치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꼭 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사태를 판단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쉬움이 많지만은 우리는 정당이잖아요. 오늘 상임 고문님들 모시고 최고위원님들하고 지도당 위원장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올바른 정당이고 우리 공화당은 정말 당당한 정당이다. 그래서 이 난국에 우리는 좀 더 정의로워야 된다. 우리는 좀 더 진실의 팩트를 두고
당원들은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당이 단합을 해서 보수 대통합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셨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된다 될 경우에는 보수 대통합 보수 단일 후보를 통해서 범죄자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우리 허병한 장관을 비롯한 상임 고문님들도 참석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을 좀 듣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당원분들이 직접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